8시 2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 모습을 생중계하듯이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잡한 새누리당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지금 사드 배치,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등 복잡한 안보 상황,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나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는 자기의 딸을 죽여서 암매장한 엄마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과 연계가 돼 있는 분입니다. 경기도 여주 양평 가평 의원 정병국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병국입니다. 정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에 다 연관이 되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말 복잡한, 그리고 볼썽사나운, 서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제의 그 장면을 어떻게 보시고 해석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네. 내 앞에 어떤 권력적 이해관계만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희가 요즘에 현장에 다니면서 정말 쓴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요즘에 와서는 왜 새누리당까지 이러느냐 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네네. 그동안에 이제 공천권으로 인해서 야당이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네네. 이 왜곡돼가는 정치를 바로잡자 해서 상향식 공천을 룰로 정했는데 네. 제도화했는데 그럼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삐집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네. 정말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네네. 이렇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해진 룰대로 하자, 그러면 된다는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서 안심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할 시간이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는 아직은 별 큰 네. 문제는 없다고 봐요. 네네. 그러나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네. 지금 그 정치 소수자들을 배려해서 만든 우선 추천제를 가지고 네. 네. 그걸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왜 왜곡이 됐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네네.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에 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네네. 공천권자한테 줄 서는 네네. 이런 정치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 네. 공천은 국민들이 그 상향식 공천을 한다 하는 게 이번 네.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천 지역이 뭐 전국 광역이 이제 우리가 17개인데 한 지역에 1명에서 3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미리 계획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이한구 위원장의 말인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정치 소수자들이 네네. 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선 신청을 한 지역이 있으면 네네. 심사 과정에서 결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딱이 뭘 어느 지역별로 몇 개를 놓는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인위적 접근을 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란을 야기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어제 그 한 장면이 보여준 한 지붕 안에 뭐 두 가족이랄까, 한 지붕 안에 두 솥 걸고 밥해 먹는 것 같은데, 의원총회 개최에 필요한 16명의 소집 요구서에 서명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의총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뭐 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이한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그 어떤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 공천관리위원회 진행되는 걸 더 봐야죠. 네네, 좀 보시겠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역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죠, 상임위가. 네. 예.
지금 사드 배치, 북한의 핵, 4차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에 사드 배치가 지금 이제 굉장히 현안으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일찌감치 사드 배치 카드를 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네.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 북한 핵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 중에 하나다. 네. 그런 관점에서 국회에서 이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이유는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 네. 이것을 중국을 어떤 측면에서는 압박하는 카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네, 중국이 북한의 더 이상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네. 우리도 자구책으로 사드를 비롯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네.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 북한을 견제해주고 이런 불장난을 막아달라 네. 하는 요구의 카드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라. 네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국면이 있어요. 네네. 좀 아쉽고요. 네.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야 4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네. 자구책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카드를 쓰게 된 거죠. 네. 그러셨군요. 미리 그 말씀을 하셨었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어느 지역에 배치되느냐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주 새로운 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평화협정을 하자는 얘기를 어제 중국에서 내놨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게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건데 예. 중국의 현재 이 제의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네네.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생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는 해야 되지만 네. 지금까지의 우리가 해왔던 과정에서 한 단계를 확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논의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우리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하자 야당에서는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네. 이제 이 안보 상황이 너무 위기 상황에서 그 라인을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네. 그렇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을 일단은 진정을 시켜놔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라인을 바꾸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강걸 때 말 갈아타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인성포럼 대표를 맡고 계신데 국회에 지금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포럼에서는 뭘 하십니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 6.25 전쟁 이후에 네.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결국 물질적 풍요는 우리가 가져왔지만 네. 정신적인 측면은 상실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네. 이것을 고민하던 차에 결국은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교육이 네.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바꿔보자. 그래서 인지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 포럼을 만들게 됐고 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네. 예.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는 네.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만 맡겨놔서 인지교육이 전부인 양 이렇게 우리는 바라봤잖아요. 학교하고 학원에 맡겨놓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1등만 하면 된다고 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교육의 중심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책임은 사회가 같이 지는 사회적 교육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지역구를 인성교육특구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학교만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또 가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예, 인성포럼 특구를 만들시기에는 양평이나 가평, 여주가 산천이 수려하니까 좋은 조건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린다 그럴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부모 교육을 인성포럼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국회에서 캠프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함께하는 캠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양평 가평 지역의원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8시 13분입니다.